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의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거대한 위기로 통상과 안보 상황 급변을 꼽으며 극단으로 함몰된 정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제가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멈출 것이란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겪은 갈등과 혼란을 고통스럽게 생각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정부 종합청사 앞 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의사먹튀라고 직격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먹튀합니다.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 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 대행이 할 일은 근엄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무릎 꿇은 석고대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행이 전직 국정원 인사들로 대선 대비 상황실을 꾸려 공작 정치를 벌였다는 의혹도 거듭 거론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56.53%로 한동훈 후보를 제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한 후보는 43.4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사표를 던진 지 약 한 달 만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겁니다. 특히 당원 투표에서 한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이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한 후보를 제쳤습니다. 수락 연설을 위해 무대 위로 오른 김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후보 등을 연단위로 불렀습니다. 반드시 당면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개헌 추진과 선거제도 개혁도 내걸었습니다.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시한을 오는 11일로 못 박았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사실상 통보한 겁니다. 두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는 완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후 통첩에도 김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화 논란이 더 장기화될수록 실망감과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단일화를 확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담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유심 해킹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다음 주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만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소비자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전국 2,600여 개 매장에서 신규 가입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유심 교체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 이동을 받지 말라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입니다. 신규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고객들의 유심 교체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5일부터 전국 모든 티월드 매장에서의 신규 가입은 당분간 중단됩니다. 하지만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휴대폰 판매점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신규 가입은 가능합니다. 이들 매장은 전국에 수만여 개로 추정되지만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고객들은 이 같은 SK텔레콤의 결정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너무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물음표가 좀 생기는 그런 대처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인터넷에서 찾아봐야 돼가지고 그게 제일 불편하고 지금도 이게 맞는 대처인가? 이거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유심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청문회에서 요구됐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발생 19일 만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룹 총수가 계열사 일로 직접 사과에 나서는 건 이례적입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 미흡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와 별개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더 빠른 조치를 받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본인도 아직 유심을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고요. 하지만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선 SK텔레콤 이사회가 법적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거. 최 회장은 이번 사태를 SK그룹 전체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룹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백악관을 떠나 테슬라 경영에 복귀할 걸로 보입니다. 머스크가 주도한 공무원 감축이 대중의 반발을 사며 사업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자격으로 백악관 강요 회의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검은 모자 위에 미국 만이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겹쳐 쓴 모습이 눈에 띕니다. 사업가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겹겹이 떠하는 부담감을 농담처럼 풀어낸 겁니다. You know, they say I wear a lot of hats, and as you can see, it's true. Even my hat has a hat. 이어 굳은 표정으로 사실상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A tremendous amount has been accomplished in the first 100 days. I think this could be the greatest administration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머스크를 치켜 세웠습니다. And we just want to thank you very much, and you know, you're invited to stay as long as you want. 특별 공무원 신분인 머스크는 법적으로 임기가 130일 정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임은 테슬라의 실적이 악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머스크 CEO의 트럼프 내각 입성 이후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9%, 71%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 이사회가 한 달 전부터 머스크의 후임 CEO를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깜짝 발표를 합니다. Then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big announcement to make, like as big as it gets, but it'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announcements that have been made in many years about a certain subject. 이후 집무실에서도 세계를 뒤흔들 발표라며 한층 더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It's going to be a truly earth-shattering and positive development for this country and for the people of this country. 트럼프는 관세 등 무역에 대한 것은 아니라며 이르면 목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발표 예고만 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중동 3개국 순방전 발표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백악관 안팎에서는 중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AP통신은 중동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에 위치한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보도도 내놨습니다. 페르시아만 표기를 고수하는 이란에 핵 협상 합의를 압박하면서 아라비아만을 쓰길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순방국들의 우호적 제스처를 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관심을 끌기 위한 트럼프의 쇼맨십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